지금까지 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용 중에는 일부 총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확실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53페이지에 있는 관련 사례 연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X는 1970년 3월경에 방공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197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고 73년 8월 1일 공무원 교도보로 임용되었다. 이 임용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용 당시의 관계 법령에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용된 1973년 8월 1일 당시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현행 그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검거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검거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 보면은 70년 3월경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시니까 70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2년이니까 72년 3월경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 다음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74년 3월에 이제 까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게 됩니다. 72년 3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니까 74년 3월이 지나야 비로소 임용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되게 되는데 73년 8월 1일 임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임용 당시에는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X의 임용권자 Y는 73년 8월 1일에 임용됐는데 무려 22년이 경과한 85년 8월에 비로소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것은 국가공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면서 소급해서 취소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X는 입장에서는 내가 20년 이상 근무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시인의 성실과 신뢰부의 원칙을 위반한다. 또 실권의 원칙을 위반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불복해서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하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제는 Y의 처분, 임용권자의 처분과 X 주장, 예를 들면 시인의 성실과 신뢰부의 원칙을 위반했다. 실권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당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임용행위는 무효인가? 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결격 사유가 있는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임용은 현재 우리 판례에 하면은 절대적 소극적 요건으로 봐서 무효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설사 임용 과정에 임용권자 자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무효다라고 우리가 판례가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무효다라고. 다만 이제 학설 중에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요한 하자이긴 하지만 임용 결격 사유가 지금도 무려 20년이 지나서 발견되는 마찬가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이 법이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판례는 무효라고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취소 통지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임용권자는 85년에 국가공무 위반에서 무효임을 이유로 소급해서 취소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표에는 소급해서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무효란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당연 무효입니다. 그래서 설사 임용권자가 85년경에 소급해서 취소한다 해가지고 임용 취소 처분서를 X에게 발부했다고 하더라도 이 취소 처분서에 이거는 취소 처분이 아니라 무효임을 확인해주는 어떤 서면의 통지에 불과합니다. 확인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 통지의 법적 성격은 확인행위, 사실상 확인행위에 불과하고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85년 8월에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처분이 없으니까 소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각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당사자 소송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취소통지의 법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였다. 임용 집행유예를 받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니까 그때부터는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근무했다면은 묵시적 임용 처분이나 무효행위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는가? 그래서 또 새로 임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가 됐는데 임용 결격 사유가 소멸을 한 후에 그냥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임용권자에 대해서는. 묵시적 임용 처분이든 무효행위 추인이든 새로운 임용 행위든 간에 뭔가 행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런 정도 행위면 묵시적으로 임용 처분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뒤에 보는 1-2에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게 없죠. 단순히 시간만 흘러간 거 가지고 묵시적 임용 처분이 있다거나 무효행위 추인이 있다거나 새로운 임용행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도저히 이제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의책 또는 신뢰법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가. X의 입장에서는 임용 결격 사유가 소멸한 후에 장기간 임용권자가 자기한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별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신의책입니다. 신뢰보 그게 원칙이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데 최소한 우리 판례라면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신의칙이나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학설처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본다면 혹시 신의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무효라고 보는 한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신의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권의 법리라는 것은 어떤 취소권이라는 게 있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더 이상 이제 그 권한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권 자체가 없죠. 이미 효력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권한을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는 몰라서 임용권자를 행사하지 못한 것이니까 실권의 법리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갑은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0년 3개월 경찰 공무원 근무했다. 그런데 임용 당시에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기 이전이었지만 그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임용 후 70일 만에 사면돼서 형의 효력이 실효 복권되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임용 당시에는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 근데 임용 후에 70일 만에 사면이 돼서 형이 효력이 실효되고 복권되었다. 그러나 사면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되고 복권되는 것은 그날로부터 사면된 날부터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소급해가지고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면되었다고 해서 그게 원천적으로 임용 당시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1982년에 갑이 임용 당시 결격자의 사실이 한때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30년 근무인데 그 중간에 82년경에 갑이 임용 당시 결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당시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일반 사면일 공포로 그때 70일 만에 사면됐다고 하니까 그때 현재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년 퇴직은 불가하다는 조치를 내렸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근무를 해서
결국 30년간을 근무를 했다. 이런 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갑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 청구를 가진가 먼저 물어보는데, 자, 이걸 하려면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 청구는 공무원으로서 적법하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근무한 자만이 가질 수 있다. 연금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갑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30년을 근무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는데, 우리 판례는 임용 당시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절대적 소극적 요인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있다는 연금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효인 임용행위를 추인했거나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새로운 임용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주로 아까 이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임용행위를 학자들이 무효로 보지 않고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가 않아서 취소할 수 있는 이 법이라고 이제 주장 학자들 주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 1번과 다른 점은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임용 70에 3인 돼가지고 효력이 실효돼서 복권됐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당연 퇴직 불가다. 이렇게 운동을 했다. 조치를 내리고, 그리고 그 위에 계속해서 근무에서 30년이 되도록 이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경찰국장의 그 조치가 무효인 임용행위를 그 당시에 추인했다거나 새로운 임용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임용행위다. 임용이 추인하려면 임용권자가 해야 되는데, 여기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은 당시에 임용권을 가진 임용권자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게 오래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경찰청이 독립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서울특별시 같으면 서울특별시 경찰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 산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임용권자입니다. 그 임용권자도 아닌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사면령의 공포로 현재 결격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당년 퇴직 불가다. 이런 조치를 낸 것은 권한 없는 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추인도 되지 않고 새로운 임용행위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갑은 신뢰부 원칙과 법적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장의 조치로 임용 결격 사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한다. 타당한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임용을 학자들처럼 취소하는 이 법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찰국장이 이렇게 있다면 적법한 건 아니지만, 무용의 추인이나 새로운 임용은 아니지만 그걸 믿고 근무했으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해당한다. 또 장기간 근무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 법적 안전성의 견지에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선 판례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판례 입장에서 본다면 우선 무효거든요. 무효라는 것은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무효라고 하는 것이고, 하자의 치유라는 것은 무효인 이 법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총론 부분에 나눈 내용인데 상세히 여기서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 결론만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이 법, 그런 정도의 하자에 대해서 치유가 가능하다. 무효인 하자는 하자가 중대 명백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그 치유를 할 수 있다 이러면 법적 안전성은 오히려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인 행위는 그 하자 치유를 할 수가 없다고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보호라는 것들도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행정청이 어떤 조치를 하고 그 조치 운동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어떤 조치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청이 종전에 했던 그 조치 운동과는 다른 조치를 한다면 신뢰보호 원칙이 어긋난다는 것인데,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최소한 위법하더라도 하자 중대 명백적 무효인 정도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는 없어요. 위법하긴 하지만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은 정도라면은
그걸 믿은 데 대해서는 신뢰를 주장했겠지만 하자 중대명령 무효위법에까지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꼭 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갑은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직 공무원에 임용됐다. 그러면 이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은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당연 무효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근무를 했어요. 근무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용직 공무원 나중 경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용직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다시 임명했다. 이 경우에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 임명 하자가 있는가 합니다. 이분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자가 어떤 하자냐? 자, 고용직 공무원에 임용될 당시에는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효입니다. 그러면 고용직 공무원에서 근무를 했더라도 고용직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게 되죠.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 임용할 때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그거를 경력으로 파괴해가지고 기능직 공무원 임용한 것이니까 이 기능직 공무원은 새로운 임명이거든요. 그 임용 당시에는 결격 사유는 없고 다만 고용직 공무원의 경력이 임용이 무효이기 때문에 고용직 공무원 경력 기억이 없는 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냥 사실상 근무한 거니까 그 경력을 잘못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격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무효 사유가 되고 능력 요건이나 성적 요건, 능력 요건이라는 것은 학력이나 경력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경력이죠. 이 능력이나 이런 요건에 대한 미비한 자를 임용했다면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자는 있고 그 하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번. 시간이 자꾸 많이 가는 것 같네요. 3번까지만 다시 보도록 합시다. 갑은 30년 동안 경찰 공무원을 근무하여 오면서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보이며 성실하게 근무해 여러 번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는 중 갑은 2000년 8월 2월 정기감사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절도죄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이 밝혀지게 되자 임용권자는 S로부터 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함을 이유로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다. 자, 이게 이제 임용 결격 사유가 임용 당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으니까 그게 당연퇴직 무효니까 당연퇴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은 98년 2월 정기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되었지만 당시 임용권자는 아까 1-2번에서는 임용권자가 아니죠. 설득비 경찰국장이 사면의 공포로 결격사유 아니한다 뭐 이런 조치를 했는데 이거는 임용권자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는 3번 사안에는 임용권자인 S가 갑이 절도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후 사면되어 형이 실효 복권되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임용권자가 이런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 결정은 위법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면이라는 것은 장래에 향해서 이렇게 효력을 바치는 것 때문에 이미 임용 당시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연 무효가 돼버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면했다 소급해가지고 사면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 하는 거죠. 소급해서 결격 사유가 있었던 그 흠을 치유를 하는 그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결정, 어쨌든 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갑은 이러한 당연퇴직 통보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1번 갑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과 그 허용 가능성이 됐는데 이건 아직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공무원법의 내용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그 다음 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그리고 책임에 따른 공무원의 어떤 권리 구제 수단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굳이 다음에 공부할 내용인데 우선 이 경우에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구하려면 첫째 우선 그 행정심판의 같은 일종으로 소청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소청 절차. 그 행정심판의 일반 어떤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 편의주의, 이제 임의적 으로 할 것인가 거칠 것인가 임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청 공무원법상의 어떤 불이익한 처분이나 조치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반드시 소청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적 전치 절차라고 합니다. 그 소청 절차를 거쳐서 이 당연 퇴직 통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거쳐서 소송으로 갈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은 당연 무효죠. 무효라고 했습니다. 무효고, 무효에 대해서 나중에 당연 퇴직 통보를 해도 이 통보는 무슨 처분이 아니고 당연 퇴직되었음을 또는 무효임을 임용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그 통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 퇴직 처분이나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그 당연 퇴직 통보에 대한 어떤 취소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제기할 수는 없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무원의 지위가 현재 내한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어차피 공부를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검토가 되더라 하는 정도는 알고,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데서 여러분 공부할 때 있으면 반드시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가부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 하자가 치유가 되는가, 신뢰가 보호되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판례는 임용 결격 사유는 당연 무효로 보고, 무효 행위에 대해서는 하자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자 치유는 취소하선 이 법의 경우에만, 그런 정도의 하자의 경우만 치유가 되고, 무효인 경우에는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신뢰보호라는 것도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2번도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이 경우 갑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갑의 당연 퇴직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거절했다. 당연히 거절되겠죠. 갑의 권리 구제수단과 그 인용 여부에 관해서 검토하시오. 이렇게 됐죠. 이 경우에도 이제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급여 신청하고 여기서 거부를 했으니까, 일단은 절차상 공무원연금공단의 그 재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심 신청을 한번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시정이 안 된다면은 이 경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급여를 지급을 거부한 것이니까 연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떤 경우에 취소 소송, 어떤 경우 당사 소송, 이제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취소 소송이다. 그걸 할 수가 있다. 근데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 이래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임용 여부는, 자, 이 사람은 임용됐을 때 임용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임용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30년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 30년 동안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근무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공무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그런 권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온 것이니까 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봉급은 반환, 자기가 하거나 그럴 때 봉급 자체 받은 것에 대해서 반환할 필요는 없죠, 공무원이. 근데 퇴직급여 부분에 가서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인 퇴직급여는 신청하지 못하지만, 근데 퇴직급여 안에 보면은 일부는 자기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아야 될 일부분을 떼가지고 퇴직연금에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불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기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여금 부분에 관해서만은 자기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게 들어간 거니까, 그거는 자기가 받을 수가 있게 되죠. 부당이득으로서 만약에 안 준다면. 여기에 퇴직급여라는 것은 두 가지 재원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근로에 대한 대가 받아야 될 부분의 일부분을 매달 정립을 해서 두는 그게 기여금이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게 이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근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자기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자기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